앞선 강의들에서는 계속 어려운 기초이론에 대한 수업들이 있었는데요. 9강부터는 훨씬 쉬운 팁에 가까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더 편안하게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완강까지 굉장히 금방 지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 9강에서는요, 배경처럼 시선이 유도되면 안 되는 부분의 묘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묘사를 생략해서 강, 약 중 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주는데요. 먼저 묘사 생략의 나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무리를 러프하게 묘사해 주는 건데요. 이런 묘사는 배경을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러프한 마무리는요, 미완성의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각각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약의 부분에 묘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선 2강에서 배웠던 대로 대비를 줄여주면 약을 묘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본에서 대비만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명도 대비 시간에서 배웠던 대로 대비가 낮아지면 정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비를 낮추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비만 낮출 경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비만 낮추면 묘사 정도의 자체는 주제부와 동일하므로, 즉 터치가 많으므로 묘사 밀도를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묘사 정도가 주제부와 동일하면 배경에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뜻이 되고, 이 말은 즉슨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색감의 변화 없이 그냥 대비만 줄여준다면 색상이 굉장히 탁하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대비를 낮추는 것 플러스 묘사 정도의 변화와 색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감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기원근법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원근법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대기의 색상이 강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따라서 멀면 멀수록 대기의 색상에 가까워지도록 점점점 색감의 변화를 주면서 묘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기의 색상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냥 하늘의 색상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아요. 이 공기원근법 묘사해 주실 때 많이 실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리게 묘사해야지 하고 채도를 낮게 묘사해서 탁한 색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진처럼 굉장히 먼 곳의 색감이 높은 채도의 색감 띄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 대기의 색상에 따라서 생각보다 먼 곳의 색이 높은 채도를 띌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멀수록 대기의 색을 반영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러스트에 색감의 변화 추가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탁해진 색감이 맑아지는 거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 정도의 변화도 추가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묘사 정도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개조를 낮춰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개조란 명도가 높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대비가 낮은 중간 단계의 톤을 생략함으로써 개조를 낮춰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형태감, 이 둥근 형태감은 유지한 채로 밀도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처음에는 8개조,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5개조, 이 3개의 개조로 낮아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면 멀수록 개조를 낮춰서 마지막에는 한 가지의 개조로도 배경을 묘사해 주게 되는데요. 이 개조를 낮추는 것 자체가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같이 개조를 낮추는 연습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시작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왼쪽에 이 이미지를 5가지의 개조로 먼저 묘사해 볼 거고요. 여기서 톤을 더 줄여서 3가지의 개조로도 그려볼 겁니다. 개조를 낮추는 것은 앞선 설명에서 비교적 대비가 낮은 중간 단계의 톤을 생략해서 개조를 낮춰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보다 밝은 톤들 있죠? 얘보다 밝은 톤들이 얘와 얘의 중간 단계의 톤이 될 거예요. 그쵸?
이 중간 단계의 톤을 앞쪽에 있는 톤으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밝은 중간 단계의 톤, 얘로 묶을 거고요. 얘보다 밝은 톤, 얘로 묶을 거고, 얘보다 밝은 톤, 얘로 묶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이미지를 보고 적용을 해보면 얘보다 밝은 톤 찾아볼게요. 요 톤 정도가 되겠죠. 여기 정도가 얘보다 밝아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톤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뒤쪽도 한 요 정도까지가 첫 번째 톤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잡이도 윗부분 정도가 이렇게 두 번째 톤보다 밝으니까 요 색감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꺾이는 부분 살짝 어두워지니까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가 첫 번째 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아랫부분 두 번째 톤보다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톤보다 밝은 애들 찾아서 그 부분 다 이 톤으로 묶어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잔의 이 외곽 라인도 두 번째 톤보다 밝아 보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톤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받침의 중앙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꽃잎도 마찬가지죠? 꽃잎도. 이렇게 첫 번째 톤 찾아줬고요. 두 번째 톤 찾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톤은 얘보다 밝은 애들 찾아서 이 톤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잔의 중앙 부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부분이 이 세 번째 톤보다 밝아 보입니다. 세 번째 톤보다 밝은 부위들 이 톤으로 묶어줄게요. 요 정도. 그리고 손잡이의 여기 부위도 세 번째 톤보다는 밝아 보여요. 한 이렇게 영역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받침 부분도 요 정도의 부위가 요 세 번째 톤보다 밝아 보여요. 이렇게 찾아줄게요. 그 다음에 꽃잎 쪽에 그림자 지고 있는 부분은 이 세 번째 톤보다 밝고 첫 번째 톤보단 어두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 두 번째 톤으로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톤 묘사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톤은 이 네 번째 톤보다 밝은 친구들을 묶어줘야겠죠? 요 컵의 옆부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이 세 번째 톤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컵의 요 부분의 무늬도 살짝 어두워지잖아요. 요 세 번째 톤 정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요 네 번째 톤보다는 밝고 두 번째 톤보다는 어두우니까요. 컵의 중간에 이 무늬도 이 네 번째 톤보다는 밝으니까 이 세 번째 톤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받침 쪽에
이 그림자도 이 두 번째 톤보단 어둡지만 이 네 번째 톤보다는 밝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 번째 톤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받침대 외곽에 어두운 무늬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무늬도 세 번째 톤으로 반영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꽃의 중앙 부분도 두 번째보단 어둡고 네 번째보단 밝아요. 따라서 이 세 번째 톤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톤 같이 넣어 보았고요. 네 번째 톤 그려보겠습니다. 요 다섯 번째 톤보다 밝고 이 세 번째 톤보다 어두우면 다 이 네 번째 톤으로 묶어줄 거예요. 홍차의 안쪽 면 비치지 않는 어둠이 지는 부분은 요 네 번째 톤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 안쪽에 자잘한 명도의 차이들은 다 생략을 해야겠죠? 다 요 톤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요 받침의 여기 중앙에 어두운 톤,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에 어두운 톤도 더 어두워지는 톤들 요 네 번째 톤으로 묘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컵 쪽의 가장자리 어두운 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컵 중앙에 요 꽃무늬도 네 번째 톤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꽃의 이 중앙에 그림자 지는 부분도 네 번째 톤으로 콕콕콕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톤 써줄게요.